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뺨에 와닿는 공기는 좀 차갑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봄은 겨울숲 나무가지 끝에서 또 양지바른 햇살 속 새들의 노래 속에서 조금씩 찾아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마음속의 봄은 이미 아지랑이처럼 가슴속에서 피어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온통 화제는 한국 여자 컬링 시합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의성 마늘 언니들의 반란이다. 외신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예쁘다, 귀엽다, 대단하다 이런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더욱 재미있는 것은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 5명의 성이 모두 김씨이고 의성 여중 또 의성 여고 동창들로 팀이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또 그녀들의 애칭 또한 재밌습니다. 애니, 스테이크, 팬케이크, 써니, 초초. 이 5명 선수들이 처음 식사를 할 때 들었던 음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애칭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이미 여자 컬링 4강에 올라서 있고 지금 방송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결승에 진출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컬링 시작은 그러니까 중세 시대 영국 17,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컬링의 원조국을 당당히 이겨내고 이제 세상을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대한민국 여자 컬링 팀 우승 우리 한번 힘차게 응원 지지 보내야겠습니다. 네, 뉴스 찾기쇼 오늘의 첫 뉴스는 빅뉴스 핫뉴스 코너입니다. 이 전 대통령 언제까지나 정치적 압박만을 말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래전 읽은 책이라 제가 기억이 좀 가물거립니다만은 프로다크 영웅전 서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수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 장수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법적인 궁지에 몰리자 현 정부를 향해서 정치적 탄압 그만두라고 볼멘 목소리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신들은 이미 2-3명이 구속되거나 구속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다스 사태에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 관리인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이병모 이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주식 또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구속 직전에 토해냈습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사무국장은 20년 가까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차명 계좌로 관리해온 핵심 중에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국장의 승용차 안에서 이와 관련된 외장 하드가 발견 압수돼서 결정적인 증거자 물증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대통령이었고 한 나라를 이끌었던 큰 어른으로서 수치심이 없었겠습니까? 또 자존심에 큰 상처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진실 앞에서 자꾸만 정치적 탄압이네, 망신주기네 하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막을 치면 칠수록 더욱 자신이 비굴해지는 소인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고 또 다스렸던 큰 장수였다면 당당히 자신의 과오, 잘못을 밝히고 작은 승리 뒤에 숨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수는 결코 승리를 훔치지 않는다는 수천 년 전 플루타크 영전 얘기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다 장수고 영웅이고 성인이고 도덕 군자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나라에 그래도 존경받았던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스스로 진실 앞에 당당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원할 것입니다. 네, 뉴스타키쇼 두 번째 주제는 정치권의 말 코너로서 한국 GM 군산공장이 오는 5월 말까지 폐쇄된다는 발표에 지금 군산 지역은 물론이고 수백 개 협력업체의 실업폭탄 우려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한 목소리의 해결책보다는 자기 당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정치색을 따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말 들어보기 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또 학문적으로 또 현 상황을 잘 비춰서 연구 분석한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의 진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두되는 진단은 역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 악순환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97년 세계금융 구제 요청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적게 내면서 정부 지원만을 바랬던 기업들의 경영 악순환,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은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업체의 귀중노조라든가 강성노조에 밀어붙이식 회사 사수, 그런 투쟁도 이번 사태를 풀기보다는 악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GM이 의도적으로 경영 부실을 키워서 철수를 염두에 둔 그런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또 양식 있는 기업인들은 GM 같은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정치권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면서 실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정 등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이미 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서 돈만 벌려는 글로벌 GM 전략에 한국 GM이 희생됐다면서 공장 폐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강성 귀족노조인 한국 GM노조가 이번 사태 책임의 한 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군산공장은 어떤 이유로든 폐쇄보다는 반드시 가동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창당된 평화민주당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또 입장도 내놓고 있네요. 진행자인 제 시각으로 보면은 군산공장이 만일 폐쇄된다면은 군산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이르는 5만 명 이상이 실업 위기를 겪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은 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고질병을 고치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지원하고 정치권이 지역 정서를 내세워서 막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몸에 아픈 상처는 고름을 일찍 짜낼수록 통증도 덜하고 새살이 돋는다는 그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침몰을 최소화하면서 결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뼈있는 충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지혜와 소명의식을 10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보수 정말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비행기가 수천 피트 상공에서 항속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좌우 양 날개가 지극히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정치적인 안정도 국민 생활의 평안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논리죠. 좌측 날개는 더 길고 두껍고 우측 날개는 보잘것없이 짧고 얇고 가볍다면 그 항공기는 하늘에서 인해 비틀거리다가 그만 추락해서 곤두박질을 칠 것은 너무나도 빤한 이치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래 그 핵심 잘못 세력인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질이 멸렬하다 못해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보수 세력을 바라보기도 역겹거나 싫은 국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꼭 국민 모두가 진보와 또 보수 세력으로 나눠지고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 성향의 속성을 갖는 존재로서 제도권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한 국가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안에서 나의 이념과 색깔과 사고를 공유하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 유지하려는 세력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이런 기본 질서의 유지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보수는 어떻고 지금 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 보수의 진정한 가치 또 미래 발전을 펼쳐보일 용기 있는 지식인도 정치인도 학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음 속에서 탐구하면서 이 꺼져가는 보수를 살릴 시대적 소명감을 가진 그런 인물 하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토막도 안 된 채 비틀거리며 휘청이고 질이 멸렬한 하품과 낮잠에만 빠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과연 보수의 목소리에 수권 정당 또 대한 세력의 정당으로서 어떤 자세와 몸짓으로 대응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자유한국당은 총선 참패 이후에 과거에 대한 정리도 현재의 판세를 이끌어갈 구국의 리더십도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설계나 꿈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질척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픔 속에서 의원이 그 아픔과 쓰라림과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국민 앞에 다시 일어서는 의연함, 용기, 처절한 인내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 당신들의 당을 먼 발치에서나마 그리워하고 손짓하며 애타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좀 무겁고 또 좀 심각하고 하지만 이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전진하고 국민들 편으로 다가서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뉴스프리존 네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가에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밖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산에서 가장 두렵게 만나는 것이 맹수가 아니고 사람이라 그러나요? 또 깊은 산속을 걷는데 불빛이 보이면은 그 불은 내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불빛이 아닐 수 없겠죠. 뉴스프리존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산속에라는 시 낭송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뉴스 찾기 쇼 오늘의 다섯 번째 소식은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백화점이나 카페, 거실, 화장실 또는 승용차 안에 두는 방향제 얘기입니다. 이들 향기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방향제를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들 또 방향제뿐만 아니라 페인트라든가 본드 같은 접착제, 그리고 일부 잉크에서도 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량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분사하거나 고정적으로 실내에 두고 오래 쓰는 것도 인체 호흡이나 피부, 눈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또 친구가 승용차를 새로 사면은 방향제를 선물하고 그 방향제를 차에 두고 오래 쓰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활뉴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십니까? 제가 아는 동료 중에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저녁 퇴근 무렵까지 무려 8잔에서 10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서울 성모병원 박순범 교수팀에 의하면 매일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잇몸이라든가 또 치아가 상할 우려가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그 믹스커피,
설탕과 프림이 적절히 잘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간편해하고 또 달달해서 잘 마시는데 바로 이게 잇몸과 이를 상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는 믹스커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뉴스 찾기 쇼 오늘의 마무리 순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는 태어난 성격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좀 우습게 얘기를 하면은 생긴 대로 살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성격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곧장 행동으로 옮겨야 직성이 풀리고 제가 바로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만은 매력 있는 일은 끝까지 덤비고 시대해보는 성격. 여러분 성격은 어떻습니까? 급한 성격의 사람들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이들은 급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금세 따라잡고 또 예기치 못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급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천천히 잡아당겨야 금이 나오는데 후다닥 잡아당겼더니 돌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웃기죠? 지금까지 뉴스 프리존 뉴스 찾기 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